올해 처음 신설된 이집트 에어쇼에 FA-50이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폴란드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방산의 위험이 마침내 유럽을 벗어나 중동에까지 다다른 것인데요. 인도, 호주, 노르웨이, 폴란드 등 수많은 국가가 대한민국 무기를 찾기 시작하자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이집트까지 한국의 무기 수입 경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집트가 FA-50에 집착하는지, FA-50이 이집트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이집트 국제 에어쇼에 참가해 아프리카 중동 국가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돌입했습니다. 이집트 엘알라메인 지역에서 개최된 EIAS는 올해 처음 신설된 에어쇼였는데요. 80개국 200여 개 업체가 참가하며 50여 종의 민항기 군용기 등을 공개했습니다. 카이는 이번 전시회에서 다목적 전투기 FA-50을 중심으로 차세대 전투기 KF-21과 소형 무장 헬기 LAH, 수리온 등 주력 항공기에 이어 무인 전투기와 다목적 무인기, 공중발사 무인기가 적용된 유무인 복합체계 기반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까지 선보였습니다. 당연히 이번 에어쇼의 주인공은 FA-50이었으나 카이가 준비한 것은 FA-50 기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시장 내에 FA-50 시뮬레이터를 설치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각국 공군을 대상으로 직접 탑승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도입 대상국이라 할 수 있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많은 관계자들은 FA-50 비행 우수성과 조종사 양성 과정을 경험했고, 대한민국의 FA-50이 다목적 전투 임무에 최적화된 솔루션임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집트가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원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FA-50이 이집트가 요구한 사막기후에 맞는 현지화는 물론 가격과 성능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기체였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가성비가 매우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무기의 가성비가 좋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격이 준수하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더구나 이미 육군에 도입된 K9 자주포 덕분에 한국산 무기에 신뢰돼 푹 빠진 이집트로서는 믿고 쓸 수 있는 대한민국 FA-50에 구미가 당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역사가 50년 전 미국의 소총을 뜯어보던 것에서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집트는 FA-50을 원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2년 이집트 피라미드 에어쇼, 당시 이집트 당국의 요청으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가 이집트 공군 특수비행팀 실버스타즈와 합동비행을 실시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피라미드 상공을 비행한 공중비행팀으로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산 전투기에 대해 과하다 싶은 이집트의 애정에 의혹을 갖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토와 영향력이 중동과 아프리카에 걸쳐진 이 지역 최대 군사 강국 이집트는 이미 프랑스의 라팔과 미라주, 미국의 F-16 시리즈 등 다양한 기종의 전투기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공군력의 운용에 대한 이해와 이집트의 공군 전력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먼저 다양한 기종의 전투기를 운용한다는 것이 일견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정비와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같은 이집트 공군 전력의 약점은 이집트가 FA-50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집트가 FA-50을 도입하는 순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약점 대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더구나 이집트는 현재 대규모 고등훈련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아프리카 중동 지역 핵심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개발이 완료된 최신 예기 FA-50은 동시에 검증받은 기체 T-50 고등훈련기를 개량해 만든 자체 개발 경공격기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입맛에 맞춰 업그레이드는 물론 추가 개량을 통한 능동적인 현지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T-50의 경우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자랑하기 때문에 교육 훈련에도 최적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이집트 입장에서는
FA50과 T50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9세대 전투기의 세대 교체는 물론 정비와 보급의 원활함, 그리고 교육 훈련까지 잡을 수 있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경공격기 시장의 상태도 대한민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집트에서 FA50과 경쟁할 수 있는 기종이 바로 중국의 L-15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격이 떨어지는 비교라 할 수 있는데요. 중국 공군의 고등훈련기 L-15는 FA50과 비교했을 때 기본 설계부터 무장력까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9,500kg 정도인 L-15에 비해 FA50의 최대 이륙 중량은 13,500kg로 거의 1.5배에 달합니다. 비행 가능한 무게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무장력과 연료량에서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작전 지속 능력에 직결되는 중대한 차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의 L-15와 대한민국의 FA50은 속도와 레이더를 포함해 거의 모든 부분에서 큰 성능적 차이를 보이는데요. 운용 목적을 경전투기가 아닌 고등훈련기로 한정한다 할지라도 T-50의 압도적 우세가 점쳐집니다. 사실 L-15가 가진 최고의 무기이자 장점은 바로 매우 저렴한 비용인데요. 그러나 6세대 전투기 개발이 거론되는 현대에는 L-15의 모자란 기초 성능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세계 전투기는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됐는데 L-15는 애프터버너조차도 없는 경공격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 T-50이 처음 개발되었을 당시에는 T-50의 높은 사양이 수출을 방해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지만 전술의 뜻 실전에 투입되는 전투기의 성능이 올라가며 이제는 둘의 입장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만약 F-16이 주력 전투기인 이집트 전투기 조종사들이 L-15로 훈련한다면 정작 F-16에 탑승했을 때 오히려 적응하지 못하는 악효과만 불러오게 된 것인데요. 즉, L-15는 경공격기로 FA-50과 경쟁하자니 무장력과 작전 수행 능력에서 이길 수가 없고 그렇다고 T-50과 훈련용으로 경쟁하자니 성능이 떨어진 9세대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FA-50이 한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적 차이는 또 있습니다. 바로 무장인데요. FA-50은 미국과의 기밀한 협조 아래 여러 미국산 미사일의 인티가 가능하며 기존 미사일의 3배 속도에 달하는 국산 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사실 경공격기인 FA-50은 태생적인 한계로 가시거리 밖 교전인 BBR 항공교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국산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개발됨에 따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태생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버린 것입니다. FA-50의 사거리가 무려 800km에 달하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장착된다면 이륙과 동시에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상공에서 중국의 주요 항구 도시와 일본의 도쿄까지도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개발된 순항미사일의 경우 지상과 해상의 표적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바다를 접하고 있는 이집트 입장에서는 더욱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이집트와 대한민국의 정식 계약은 사실상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그렇다 보니 얼핏 보기에 이집트에만 너무 좋은 조건의 수출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집트와의 정식 계약은 대한민국의 굉장한 이득일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가 시작한 대한민국 무기 수입에 여러 유럽 국가들이 뒤늦게나마 뛰어들고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와 중동의 최대 군사 강국인 이집트 또한 아프리카 대륙의 FA-50 총판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나이지리아, 보츠와나, 카타르, 이라크 등 주변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핵심 관계자들은 이번 에어쇼에서 카이와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일단락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중동과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는 안보 공백 지역이나 다름없으며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진절머리가 난 아프리카 빈공국들조차도 자체 방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입을 원하는 국가는 많은데 공급선이 부족한 것이 이곳 중동과 아프리카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중동과 아프리카는 각종 이익 집단과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요. 이 점이 오히려 대한민국엔 큰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때문에 이번 이집트와의 FA-50 수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집트와의 계약이 신호탄이 되어 양국의 우호관계 지속은 물론 향후 중동과 아프리카로 진출할 교두보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현재 에어쇼에 직접 참여한 카이 강구영 사장은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거점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분의 말처럼 FA-50의 뛰어난 성능과 압도적인 기술력이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 널리 전파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1월 18일 KF-21 시범 비행 영상입니다. 서울 아덱스 2023 이후 1년 만에 공개된 KF-21의 시범 비행은 찬사 1색이었습니다. 그동안 KF-21은 무장 사양 등의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성능 안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테스트 비행사는 물론 엔지니어들이 KF-21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공군이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완벽한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건 전투기가 아니라 조종사다라는 말처럼 전투기의 성능과 조종사 능력 간의 상호작용도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접어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KF-21에는 수많은 난관이 있었는데요. 외적으로는 인도네시아 문제부터 내부의 카이다 타당성 조사로 인한 양상까지 KF-21은 많은 의심의 눈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첫 시제기 출시 이후 2년 만에 이뤄낸 성과는 놀랍기만 합니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릅니다. 대한민국의 KF-21 보람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인 문제와 위협 요소를 아직 갖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엔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며 외부적으로는 전술했듯 라팔과 같은 경쟁자들인데요. 현재 KF-21에는 미국 G사의 엔진 설계 도면을 받아 라이센스 생산한 터보팬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G의 F414G 400K 엔진은 수호이 57에서 사용하는 러시아제 AL41 F1 터보팬보다 더 안정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AL41 F1 터보팬은 단순한 물리적 수치만으로는 F414G 400K 엔진보다 더 강한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신 연료의 효율이 떨어지고 정비 과정에서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엔진 국산화에 돌입하였으며 엔진의 성능 기준을 F414G 400K에 준하도록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한국산 항공기 엔진을 탑재하더라도 전투기 엔진의 안정성에서 세계 정상급 전투기들과 경쟁하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산 엔진의 장점은 그대로 단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정부가 마음을 바꾼다면 KF-21 보라매의 해외 판매를 통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엔진은 최첨단 공학 기술의 집약체로 한국과의 국방력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데요. 어려운 기술 수준만큼 엔진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한 18,000에서 2만 파운드급 엔진을 두고도 말이 많았지만 현재 엔진 개발을 담당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대 중반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여 연간 300개의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데다 F-22 랩터와 F-35A 전투기의 엔진과 비슷한 수준으로 목표 성능을 설정, 여기에 앞으로 약 5조 원 이상의 연구개발 자금이 국고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KF-21은 4.5세대 수준의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외신에선 여전히 5세대기를 위협할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종료된 중국 에어쇼에서 보여준 중국 최신의 전투기들과 비교해봐도 KF-21의 기본 성능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은 에어쇼를 통해 젠35A와 제니10 스텔스 전투기가 미국의 F-35에 맞먹는 성능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외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의 스텔스 기체는 미군의 F-35를 겨냥해 개발됐을 뿐만 아니라 사양마저도 베낀 복제판에 불과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들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미군의 F-35와 F-22의 설계 특징을 모방한 흔적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헷갈릴 만큼 외형부터 레이더 배치, 심지어 전투기 내부의 배치와 계기판, HUD까지 중국산 스텔스기는 F-35를 고스란히 닮아 있는데요. 그러나 외형을 카피할 수는 있었지만 아직 속까지 흉내내진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이 젠35A에 장착한 WS-13E 엔진은 아직 신뢰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로 F-35의 F-135 엔진은 물론 한국의 KF-21 엔진에도 비빌 수 없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세대기 이상을 넘본다는 중국산 전투기가 4세대기의 개량형인 4.5세대 보라매의 성능에도 못 미친다는 것인데요. KF-21은 4.5세대 전투기에서 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 단계를 밟을 예정이며 EA, EX, SA로 명명된 세 종류의
KF-21 개량 버전까지 개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개량형은 전자전 능력을 탑재한 KF-21EA로 전자전 기능적의 전자 시스템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면서 반대로 아군의 전자 시스템은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를 의미하는데요. 한국이 에스코트 제머 개발을 준비 중이란 것이 공식화되었다는 점은 한국의 전자전 능력 향상에 매우 큰 강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KF-21EA는 복좌형 모델을 기반으로 전자전 오퍼레이터가 탑승한 상태로 전자공격 장비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KF-21의 무장 장착대 구성을 변경한 후 전자전 포드와 여러 미사일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도록 개량 작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개량형은 KF-21EX로 이전까지 블록3로 불리던 성능 개량 방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을 추가하여 한 단계 더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현재도 KF-21은 스텔스기 바로 아래 단계의 피탄 면적 등급을 보유한 4.5세대 전투기이기에 5세대 스텔스기로의 성능 개량을 기대하는 목소리를 의식한 개발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출형 모델인 SA 버전입니다. 해당 국가의 작전 환경과 군 특성을 감안하여 보조 연료 탱크 추가 버전 등 도입국의 요구사항에 따라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KF-21은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전술의 뜻, KF-21은 블록 단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블록 1에서 공대공 능력을 확보하고 블록 2에서 공대지 성능까지 갖춘 멀티롤 전투기가 발전하며 블록 3에서 제한적인 5세대 전투기 성능을 갖추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블록 3 이후에는 곧바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KF-XX 프로그램으로 진입할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KF-XX는 완전한 스텔스 성능, 고도화된 유무인 복합 체계인 지능형 멈티, 편대 단위로 센서 데이터를 융합하여 상황 인식 능력을 극대화하는 고성능 센서 융합, 고출력 레이저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KF-21 개발 단계에서 무리하게 6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 KF-21 블록 3까지 기반 기술을 확보한 다음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한 번에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단계를 밟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KF-21은 동급의 경쟁 기종을 앞서는 스텔스 성능과 기본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프랑스 군사 매체 인터내셔널 밀리터리 인터넷파는 KF-21이 러시아의 수호이 35,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범유럽의 유로파이터와 같은 경쟁자보다 훨씬 앞선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로 4세대기를 넘어서는 KF-21의 설계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KF-21은 4세대와 5세대 사이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를 계획하는 국가로 리그의 수준을 넘어섰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 뒤를 쫓고 있는데요. 물론 인도와 터키 등의 국가도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만들어 한국과 경쟁하길 바라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외신들은 한국이 몇 년 뒤엔 중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방위 역량 강화의 한 축이 될 KF-21은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발전될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31일 전투기 엔진 영상입니다. F-15K 레전드 파일럿으로 잘 알려진 이상혁 조종사가 1호기를 몰고 초고난도의 고개 비행을 펼치며 KF-21의 우수한 기동성을 펼치자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하늘을 가로지르며 배를 뒤집고 수직 상승과 하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KF-21의 모습에 관람객은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사천 에어쇼에서 펼쳐진 KF-21 보람의 시범 비행은 우리 국민만 아니라 내외 신기자, 해외 도입국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KF-21은 현재 순조로운 양산 과정 중이며 오는 2026년부터 20대를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인데요. 2015년 프로젝트 독자 개발 선언 이후 9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KF-21 양산이 확정된 이후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스마트 정비 및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어쇼에서는 KF-21의 전자식 기술 교범과
메타버스 기반 원격 지원 체험 공간을 마련하여 KF-21의 후속 지원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IETM 시스템은 전통적인 교범과 달리 복잡한 정비 절차와 시스템 구조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최첨단 디지털 교범입니다. VR 고글을 통해 항공기 내부 부품을 자세히 살펴보는 체험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술 덕분에 KF-21을 해외에서도 원격으로 정비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으로 항공기를 이송할 필요 없이 원격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는 방산 수출에서도 필수적인 기술로 폴란드와 같은 FA50 도입국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천 에어쇼에서 주목받은 또 다른 포인트는 KF-21에 탑재될 국산 유도 무기와 엔진입니다. LIGN-X1은 한국형 GPS 유도 폭탄과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천룡을 소개했으며 특히 천룡은 49m 길이의 강력한 무기 체계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유도 무기는 지하 벙커나 주요 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실전 배치 시 KF-21의 치명적인 무장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천룡은 보람의 발톱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2028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보람의 개발 과정에서 외신의 가장 큰 주목을 받는 분야는 바로 엔진인데요. 대한민국이 독자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서겠다고 선포한 지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4,000파운드급의 초고 성능 엔진을 개발하여 KF-21 블록3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에 공급할 계획인데요. 전투기 관련 기술이 폐쇄적으로 관리되는 점과 대만의 전투기 엔진 개발 포기 사례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와 개발 비용에도 우리가 엔진 자립을 포기할 수 없었던 데엔 몇 가지 경제적 군사적인 전략이 숨어 있었는데요. 우리가 전투기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성능 측면에서의 향상은 물론 다양한 경제적 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엔진의 출력은 현재보다 증가하여 최대 18,000에서 2만 파운드급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경우 전투기의 속도, 기동성, 항속거리, 무기 탑재 능력 등이 모두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다양한 전술 상황에서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작전 범위와 효과를 확대하는 중요한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둘째, 독자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군의 전술적 요구에 맞춰 엔진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산 엔진은 유지보수와 수리 작업을 국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한 대응과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전투기의 가동률을 높이고 전반적인 운용 효율성을 향상하기 때문에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한 18,000에서 2만 파운드급 엔진의 성능은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꼽히는 F-22 랩터와 F-35A 전투기의 엔진의 성능에 필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F-21에 탑재될 F-414G 400K 엔진은 최대 추력 18,000파운드를 제공하며 이는 전투기의 고속 기동성과 뛰어난 상승 능력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고효율 터보팬 기술로 인해 긴 항속거리와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며 다양한 공중 기동을 빠르고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했던 엔진인 만큼 고온, 고압 환경에서도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엔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목표로 하는 엔진이 현재 KF-21에 탑재된 F-414G 400K급과 동일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엔진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체의 형상학 구조와 세부 성능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가 개발할 18,000에서 2만 파운드급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를 보면 그 성능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추중대중량비와 익면하중입니다. 먼저 전투기의 추중대중량비는 엔진의 추력대 중량 비율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는 전투기 성능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추중비가 높을수록 전투기는 더 빠르게 가속하고 더 날렵하게 기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중비가 1 이상인 전투기는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 추중비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높은 추중비는 전투기가 적의 공격을 회피하거나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며 공중전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전투기가 더 많은 무기와 연료를 탑재하고도 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작전 범위와 지속 시간을 확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KF-21과 유사한 엔진을 장착한 FA-18EF 슈퍼 호넷은 GE F-414, GE400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 엔진은 최대 22,000파운드의 추력을 제공합니다. 이 전투기의 공허 중량은 약 32,081파운드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66,000파운드입니다. 공허 중량 상태에서의 추중비는 약 1.37로 계산되는데요. 슈퍼 호넷은 높은 추력과 뛰어난 기동성을 제공하며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슈퍼 호넷의 엔진은 고온, 고압 환경에서의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며 긴 항속거리와 장시간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 최강의 멀티롤 전투기로 불리는 F-35A 라이트닝2는 프레센 휘트니 F-135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 엔진은 최대 43,000파운드의 추력을 제공합니다. F-35A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단일 엔진으로 매우 높은 추력을 제공하며 전투기의 고속 기동성과 뛰어난 상승 능력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전투기 엔진 개발의 성공은 이런 눈앞의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효과 외에도 국제방산 시장의 경쟁력도 크게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는 KF-21의 수출이 더 자유로워지며 수출 협상이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수출 제한이 사라지면 한국은 KF-21을 보다 다양한 국가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엔진 자체의 생산만 아니라 부품 공급망의 국산화로 인해 생산과 유지 보수 비용도 절감되는데 이는 KF-21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며 국제 시장에서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KF-21의 지속적인 성능 업그레이드를 가능하게 하여 KF-21이 4.5세대를 넘어 5세대와 6세대에 이르는 전투기로 개량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LIG-X1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급하는 무장과 엔진은 국산화된 기술로 개발되었으며 이는 자주 국방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국산화된 부품의 유지 보수는 국내 엔지니어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외산 부품 의존 시 발생하는 공백 없이 안정적인 전력 운용이 가능합니다. 사천 에어쇼는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방산 기업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카이는 T-50 계열과 KT-1 훈련기, 소형 무장 헬기의 시범 비행을 통해 기술력을 뽐냈는데요. 카이는 유무인 복합 체계를 탑재한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를 공개하며 향후 방산 사업의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상남도 사천시 공군과 협력해 사천 에어쇼를 세계적 수준의 우주 항공 방산 전시회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KF-21의 등장과 함께 한국의 방위 산업은 자주 국방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내 방산 기업들이 개발한 최첨단 무기 체계와 엔진은 KF-21의 성능을 세계 최정상급으로 끌어올릴 텐데요. KF-21의 성공적인 양산과 운용은 더 이상 한강의 기적에 머무르지 않고 한반도의 자주국방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